여러분, 오늘은 언론이 띄우는 이현주와 한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인이 위기에 몰릴 때 가장 자주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말하지 않는 걸까요? 리박스쿨 사태는 국가 정책을 악용한 국정농단이다. 이 말 누가 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한준호 의원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언제쯤에나 나는 이현주의 실체를 몰랐다라고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준호 의원이 리박스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 이현주 의원과 같은 장면에 서 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순댓국을 함께 먹으며 그 모습을 중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단순한 친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정치의 본질적 질문일까요? 한준호 의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리박스쿨은 단순한 교육 논쟁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뉴라이트식 역사관, 일본 찬양, 이승만 찬양, 미국 찬양, 박정희 찬양, 그리고 그것이 정치와 교육을 통해 제도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그는 단호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 다 어디 가셨나요? 그래서 많은 당원과 시민들은 한준호를 기준이 분명한 정치인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치인이 왜 지금 그 리박스쿨의 대표적 인물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이현주가 민주당 의원이 괜찮은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몰랐다고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모를 수가 없죠. 저는 한준호 의원의 속마음을 추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는 추측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일치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리박스쿨을 국정농단이라 규정했던 정치인이 리박스쿨 강단에서 일본을 찬양했고 이승만을 찬양했던 인물과 한 팀으로 움직인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입니다. 이 장면이 성립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소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거나 다른 하나는 소신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생겼거나.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침묵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과거에 그렇게 강한 언어로 말했던 사람의 침묵은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소신은 지금도 살아있는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사적인 친분이 아닙니다. 기준과 일관성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을 외치며 거센 저항 속에서도 정면으로 싸우고 있을 때 과거 리박스쿨을 그토록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라면 오히려 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문제 제기는 사라지고
설명은 없고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정치적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당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줍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곧 신뢰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언론의 태도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해 한겨레 등등 왜 이현주, 한준호는 띄우고 정청래를 때리는가?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현주와 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조명, 문제 제기보다는 해석, 의혹보다는 맥락을 강조합니다. 반면 민주당의 공식 대표인 정청래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과격하다, 독선적이다, 분열을 만든다며 집요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 차이는 성격의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건 노선의 차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당원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다고요.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기존 정치 질서에서는 아주 불편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소수 지도부 중심 정치, 언론과 정치의 오래된 공생 구조, 관리 가능한 민주당이라는 틀을 근본부터 흔들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정치에서 중립적으로만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측 가능한 정치, 조율 가능한 권력과 함께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당원의 표가 기준이 되고 당원의 여론이 방향이 되는 정치는 언론 입장에서는 다루기 어렵고 통제하기 힘든 정치죠. 반대로 이현주와 한준호의 조합은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고 당장 구조를 뒤흔들지도 않으며 합리적 중도라는 이름으로 설명 가능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그들을 띄우고 정청래를 때립니다. 예전에는 언론이 때리면 우리 편이었는데 지금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뭔가 이상합니다. 이건 음모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단순하죠. 한준호 의원은 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도 침묵했다는 의심은 더 커집니다. 정치에서 소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증명됩니다. 과거에 리박스쿨을 국정농단이라 규정했던 정치인이 그 상징적 인물과 동행하는 이 장면, 그리고 언론은 그 모순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조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원 주권을 앞세운 대표는 연일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대비되는 풍경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언론이 띄우는 이현주가 맞는 걸까? 언론이 때리는 정청래가 만들 걸까? 언론이 띄우면 우리 편이 아닙니다.